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령 멘토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준비된 자금, 찾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왜 사야 되는지 나의 계획을 먼저 A4 용지에다가 본인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규모 정도의 뭐 어떤 건물을 갖고 싶다, 내가 사는 목적이 어떻다, 이런 걸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중개법인도 이렇게 한두 군데만 가지 마시고 저는 최소 10군데 이상은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 빌딩 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 상가 사무실만 하는 중개법인들이 따로 있고, 동네별로 또 1층에 되게 오래된 부동산들이 있고, 이런 1층에 있는 부동산을 저희는 이제 로컬 부동산이라고 하고, 중개법인들을 이제 중개법인 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건물을 알아보기잖아요. 우선은 로컬을 도는 것보다 중개법인 회사를 먼저 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 사는 게 우리가 일생일대 가장 큰 현금을 들여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잖아요. 지역과 관계없이 많이 다루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는 이 중개법인 회사를 저는 다 도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개법인 회사들이 주로 이제 강남 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중개법인을 쭉 돌았어. 그러면은 두 번째 주에 중개법인에서 받은 물건을 임장을 실제로 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서 로컬에 있는 부동산에도 돌아보세요. 임대 시세가 어떤지, 매매 시세가 어떤지, 심지어 뭐 이제 거래된 사례가 어떤지. 로컬에 계신 분들이 보통 오랫동안 그 동네에 터줏대감처럼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동네 사연, 막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은 아주 뭐 좋은 물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손님 입장에서 이제 미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빌딩 매매하시는 전문 중개법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미팅이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제가 1층 일도 오랫동안 해보고 이 중개법인도 오래 지금 해보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방식의 차이인 거죠. 이 동네가 어떤지, 그 집이 왜 좋은지, 그래서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얘기를 사전에 다 해드리고 보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물건도 똑같아.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어 5개를 준비를 했어. 그럼 지역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다른 지역들이 왜 좋고, 여기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떻고, 지금 현재가 시세가 이런데 뭐 이런 금액에 지금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큰 화면에 띄워서 조금 더 이제 비교 분석 그 자료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브리핑을 한다는 그런 차이. 내용은 똑같아요. 업체는 주로 한 몇 개 정도 예약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최대한 많이, 무조건 최대한 많이. 기본적으로 5개, 6개 정도는 불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가면 물건 겹쳐요. 맞아요. 내가 15억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뭐 30억짜리 40억짜리 보여주는데 그게 물건이 보통 겹치거든요. 거기서도 담당자들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맞는 담당자를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근데 이게 일을 해보니까 물건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의뢰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건 한두 개를 보여주는 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보자 분들이라서 많이 가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가셔서 너무 큰 욕심으로 나한테 A급 물건을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A급 물건을 드려도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세요. 담당자들은 오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해놨는데 보시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는 아, 이 사람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본인 손해시거든요. 이면이라도 저는 조금 도로가 조금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 이 지역 너무 좋은데 좀 다른 지역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째, 4번째 이렇게 얘기 나누시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담당자도 그 방향을 정확히 찾아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처음 미팅 준비할 때 제일 열심히 준비하잖아. 사실 좋은 물건은 그 안에 들어있거든. 악의적으로 이렇게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준비할 때 제일 좋은 거 다 준비해갖고 주잖아요. 왜냐면 첫인상에서 이상한 거를 준비했을 때 또 그 다시 못 만난 미팅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준비합니다. 받은 물건 중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 1, 2, 3위를 정하세요. 그럼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다음 뭘 해야 될까? 대출 알아봐야죠. 건물의 감정가가 얼마고 내 목표치만큼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연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월로 환산을 했을 때 월세를 받아서 얼마가 이자가 나가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계산을 또 해보셔야 되고, 인수받으려고 할 때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는 게 없는지, 혹은 이제 속세기는 세입자가 없는지 그런 것들 중개인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건물에 뭔가 하자가 없는지, 크랙이 가는 게 없는지, 누수가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도 중개인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이왕이면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론과
그리고 자료와 그 다음에 현장 복습까지 내가 진짜로 마음에 가는 거 비싸서 못할지언정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상황이 안 돼도 얘를 사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보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미팅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브리핑을 받고 돌아오셨을 때 이제 복습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밸류맵, 디스코, 그리고 랜드북 앱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거래 사례와 또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을 받으시면 가장 궁금한 것들이 이게 적당한 가격인가?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생각하실 테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시세는 어느 정도이고 거래는 많이 있는가? 내가 샀을 때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거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표님 말씀하셨던 밸류맵에 들어가면 거래되었던 사례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설정에 최근 3년으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3년간에 이 주변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뭐 지난달에는 얼마였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거기 매물도 나와 있으니까 주변에 호가는 얼마인지 같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랜드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토지 추정가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과 나의 받은 매물의 가격이 비슷하다 이러면 어느 정도 적정한 매매가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개 법인이고 뭔가 좀 사무실 같잖아요. 네. 내가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 비용이 따로 드는 건가? 상담비용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도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워낙 좀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상담만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해서 오시는 분이 계실 거고 간절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정말 해야 될 분들이 못 한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쇼를 방지한 상담 비용 대신 이제 그 상담이 그만큼 알차야겠죠. 그만큼의 값어치가 돼야 되니까.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